KKMD 871화 팩트체크. 고장난 탄약을 한국에게 2천억에 팔려다 역으로 당해버린 미국?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2025년 9월 16일) 인터넷 포털 다음 오버히트라는 채널에 올라온 기사의 고장난 탄약을 한국에게 2천억에 팔려다 역으로 당해버린 미국이라는 제목이 제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미국이 창고에 쌓아놓은 전략 탄약 52만 발을 약 2,700억에 대한민국에 매각하려 했는데, 표면상 목적은 혈맹 한국에 탄약을 저가로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노후화되거나 불량인 탄약을 처리하고 탄약 보관 및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었다는 것. 둘째, 공개된 내역을 봤을 때 미군이 제시한 탄약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품질이 불량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탄약이었지만 미국은 정상탄과 불량탄을 구분하지 않고 패키지로 판매하려 했음.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전에 사용 가능한 A급 탄약만 인수하고 불량탄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정상탄만 헐값에 확보, 불량탄은 모두 미국 몫이 됨.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불량탄을 대신 폐기해 줄 테니 비용을 대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상탄을 공짜 수준으로 확보하고 불량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하는 데 성공. 다섯째,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세계 군수시장을 놀라게 한 전설적 사례로 평가되며, 미국은 이후 동맹국 상대 무기 거래 시 품질 서비스 조건을 엄격히 고지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팩트라면 마땅히 칭찬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극적인 데다 지난 7년 동안 군사 관련 해외 기사를 다루어오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긴 시간을 투자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고요. 먼저 이 기사에서 검증해봐야 할 부분은 최근 미국이 창고에 쌓아놓은 전략 탄약 52만 발을 약 2,700억에 대한민국에 매각하려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탄을 판매하려 했을까요?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이미 가지고 있던 포탄도 소진한 미국인데 말입니다. 기사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에 근거한 보도로 2023년 4월 초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155mm 포탄 50만 발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00만 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풍산에서 신규 생산한 포탄과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재고까지 풀어야 맞출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축되어 있던 전시 예비 물자 WRSA까지 함께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2023년 4월에 언급되고 있는 155mm 포탄 50만 발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제공한 것이지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판매 대금이 2,700억 원이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언급했던 전시 예비 물자 WRSA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평화통일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974년 한국 내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한국군은 미군 소유 탄약을 국내 탄약고에 저장 및 관리해 왔습니다. 1987년 기준 대한민국이 관리한 미군 탄약은 한국군 보유 탄약의 4배인 72만 톤으로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유럽 탄약까지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한국은 사실상 미군의 탄약 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 예비물자 WRSA들은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2005년 미 의회는
비축된 전시 예비 물자 WRSA를 한국에 넘길 경우 최대 12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이미 많은 군수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구매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전시 예비 물자를 전량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전시 예비 물자를 인수하지 않으면 아예 폐기해버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결국 한국군은 2007년부터 전시 예비 물자 WRSA 인수를 위한 공개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 11월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2008년 3월까지 모든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전시 예비 물자 인수 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요. WRSA 포탄 성능 시험과 기술 검사 등을 거쳐 성능이 보장된 탄약만 인수할 것이며 인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협상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6차례 협상을 거친 한미 양국은 미군이 한국에 비축한 전시 예비 물자 WRSA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만 9천 톤을 한국 정부가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대금 2,700억 원은 미국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인수하지 않고 남은 전시 예비 물자를 미국에 반출하는 운송 용역 제공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음 오버히트 채널에 언급한 2,7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최근이 아닌 15년 전인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대금도 현금이 아닌 운송 용역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제시한 탄약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품질이 불량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탄약이었지만, 미국은 정상탄과 불량탄을 구분하지 않고 패키지로 판매하려 했다는 오버히트의 주장도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08년 10월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검증을 거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전시 예비 물자의 양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제시한 탄약 대부분이 품질이 불량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탄약이었다는 오버히트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전에 사용 가능한 A급 탄약만 인수하고 불량탄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표현은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게 불량탄을 대신 폐기해 줄 테니 비용을 대라고 역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상탄을 공짜 수준으로 확보하고 불량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2016년 9월 평화통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전시 예비 물자의 숫자는 23만 4천 톤에 달했고, 그중 14만 5천 톤이 그동안 미국으로 반출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정부가 인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불량 포탄들이 미국으로 운송된 정황은 파악할 수 있어도 국내에서 대신 폐기해주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올렸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17년 전인 2008년에 발생했던 전시 예비 물자 인수 사례를 마치 최근에 있었던 일마냥 설명하고 고장난 탄약을 한국에게 2천억에 팔려다 역으로 당해버린 미국이라는 자극적 제목 아래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세계 군수시장을 놀라게 한 전설적 사례로 평가된다는 오버히트의 기사는 팩트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에 보다 가까운 설명은 약 70만 톤에 가까운 미군 탄약들이 1974년부터 대한민국에 보관되어 왔고, 한국 정부는 이 전시 예비 물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30년 넘게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지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이기지 못한 포탄들을 다시 미국에 가져와 폐기 혹은 재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비용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인수를 종용하며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이미 자체적인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전시 예비 물자들을 인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결국 2008년 전시 예비 물자의 절반 정도를 2,700억에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국내 방산 기술들을 적용해 쓸만한 것들만 인수하는 지혜를 발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품질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포탄이니까요. 게다가 평화통일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시 예비 물자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전시 예비 물자의 유지, 저장 및 수송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미국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인수하지 않고 미국으로 반출하는 전시 예비 물자 26만 5천 톤에 대한 35년간의 지출 비용 1조 3천억을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아야만 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노후화된 전시 예비 물자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노후화된 전시 예비 물자의 절반은 한국에게 떠넘겼고 나머지 절반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비용도 매각 대금 2,700억 대신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시 예비 물자를 제외한 미군 소유 탄약 20만 톤을 여전히 저장, 유지,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80억 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로써 종결되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노후화된 전시 예비 물자를 억지로 인수하게 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호객님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겠지만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을이었던 대한민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에 포탄이 부족해진 미국은 한국에게 억지로 떠넘겼던 전시 예비 물자 노후 포탄이라도 챙겨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예비 물자 포탄의 주인은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가져가고 싶어도 우선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나중에 실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골칫덩이였던 노후 전시 예비 물자를 동맹 미국을 돕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신들의 노후 포탄들을 대한민국에 강매했던 미국이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되가져가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생 만사 세용지 마라는 격언이 절로 떠오르는 전시 예비 물자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걸핏하면 관세와 대미 투자를 들먹거리며 대한민국을 지독히도 못살게 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또한 전시 예비 물자 사례처럼 미국에게 도구로 되돌아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